우주 공간에서는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자동차를 달린다 할 때는 당연히 땅이라는 곳이 있고 바퀴를 굴려서 땅의 마찰을 통해서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항공기도 어쨌든 공기를 뒤로 밀어내면서 가는 걸 거 아닙니까? 근데 우주에서는 뭘 밀어내고 내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고맙습니다. 뉴턴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죠. 힘을 내면 반대 방향으로 떠밀리는 네네네. 작용 반작용을 활용해서 우리가 로켓 엔진에서 이제 연료를 분사하면 걔네가 뒤로 밀려나면서 반대 방향으로 내가 밀려나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연료를 쏜다고 할 때 그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뭐 가스를 내뿜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계속 찔끔찔끔 질량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질량이 뒷봉무늬 방향으로 계속 뿜어져 나가면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앞쪽 방향으로 이제 내가 밀려 나가게 되는 거죠. 애니메이션 워리에 나왔던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워리가 이제 소화기 들고 슉 날아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우주 공간에서. 그러면 소화기에 그 가스를 분사할 때 그 가스가 날아가면 그 반대 방향으로 내가 떠밀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죠. 내보낸 만큼 그럼 난 나가는 거겠군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말은 쉽지 되게 복잡한 게 그 로켓이 연료를 내뿜게 되면 로켓에 실려있던 연료의 양도 계속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간단하지 않아요. 연료의 양이 줄어드는 만큼 시간에 따라서 나의 질량도 줄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정교하게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풀게 되거든요. 이게 아마 교과서 보시면 로켓 방정식이라고 해서 되게 간단하지만 어려워 보이는 그런 식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힘을 받으면 우주에선 저항이 없으니까 계속 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 속도가 처음 생기면 그 속도를 줄이는 메커니즘은 없으니까 잘 조정하셔야죠. 아, 처음에 할 때. 그 우주선이 있고 우주 공간에 유영을 하고 있는데 줄도 없고 어쨌든 큰일 났어요. 우주선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선의 정반대 방향으로 주머니를 뒤져서 뭔가를 던지면 되거든요. 던지면 돼요? 네, 그럼 그 질량이 있는 물체가 이쪽 방향의 속도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던지면 딴 데로 가고 멈추시는 방법도 없죠. 만약에 야 이거는 저 못 푸실 것 같은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자 공을 제가 이제 우주 공간에서 던지면 이제 저는 뒤로 가잖아요. 저한테 팍 던져요. 누가요? 아, 내가. 나한테? 내가 나한테 내가 이렇게 팍 던져요. 공을 맞습니다 제가. 그럼 이제 저는 내가 던진 힘만큼 뒤로 가는 힘을 받겠죠? 그러나 던진 사람은 저죠. 그렇죠. 자 어려우시죠? 잠깐만요. 제가 저한테 던졌습니다. 자 어려우시죠? 야 이거는 저 못 푸실 것 같은데. 자 끝났어 오늘 방송은. 자 어떻게 하실래요? 둘의 질량 중심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요. 공을 나한테 던졌다고 보통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공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졌다고 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 공을 밀어야 되잖아요, 먼저. 아 그렇죠. 예, 이만큼은. 네. 그 다음에 하는 거라서 네. 아무런 변화를 못 미칠 것 제자리에서 같은데. 이렇게만 될 것 같아요. 네, 그 자리에서만. 아 그래요? 어디로 못 가요? 이거는 그렇죠. 잠깐 헷갈리네. 맞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질량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질량 중심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던진 공이 내 몸과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고 가정하면 맞고 공이 튕기고 나는 이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지금. 요 그대로 나가야 돼. 근데 안 움직이는 게 답일 거거든요. 그건 확실한데 그게 그래. 처음에 팔을 뻗어서 공을 앞으로 밀 때 그때는 나는 뒤로 가요. 팔을 밀면 예. 그리고 공을 던지잖아요. 그 순간은 나는 앞으로 가요. 던질 때 예. 왜냐하면 그쵸? 이만큼 던지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공이 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또 예. 와요. 그다음에 충돌이 되면 다시 또 뒤로 가죠.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 말씀에 생각이 나는 게 맞죠? 잠깐 이거 나중에 이거 잘못 얘기하면 주변 물리학자들이 난리가 나는데. 과학을보다 최초 위기입니다 위기. 그러니까 그 공의 무게가 막 500kg짜리예요. 그만하시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뭐를 꺼내서 던져도 그러면 이 애가 저쪽으로 갈 때 내가 뒤쪽으로 가는 건 맞죠. 또 내가 잠깐만요. 헷갈리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탄성 충돌을 하면 그러면 공은 다시 튕기고 그때 내가 이쪽으로 밀려나면 머리에 부딪혀서 공이 가면 저는 공이 그냥 딱 저한테 붙는다고 생각했어요. 공이 붙으면 네네. 예, 그러면 그거는 상관없어요. 네네. 이게 공이 만약에 무슨 찰흙 같은 것처럼 머리에 붙으면 그 전과 후가 똑같아야 되니까 나는 그 자리에 있고요. 헬멧을 쓰고 세게 공을 부딪혀서 공이 튕겨 나간다면 나는 그만큼 이쪽으로 또 나가고. 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구에서 점프해도 지구와 저 둘의 질량 중심점도 살짝 변하거든요. 지구에서 점프를 해도 그러니까 지구에서 점프를 하면 저만 위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구도 찔끔 내려가요. 물론 지구가 압도적으로 무겁기 네. 때문에 큰 차이가 없지만 네. 아주 수 나노미터, 수 펩타미터 이렇게 스케일로 본다면 정말 그런 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점프를 했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오면 결국에 다시 지구와 저는 원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으로 공을 멀리 뒀다가 잡아당겼을 때 결국에 둘의 위치는 똑같이 유지되는 거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지구를 찼어요. 네. 저는 중력 때문에 떨어지겠죠 다시. 네. 지구는 무슨 힘으로 다시 위로 옵니까? 둘 사이에 중력이 있죠. 중력. 제가 끌어다니는 예. 제가 지구한테 끌어당기는 힘. 그렇죠. 지구를 당기잖아요, 중력으로. 제가. 예. 그만큼은 그만큼은 또 올 수 있다. 이게 되게 중력의 참 전 매력적인 포인트를 생각하는데 중력은 결국에 두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그 중력식을 보면 아무리 가볍고 무겁든 상관없이 두 질량의 곱으로 중력의 힘의 세기가 결정이 돼요. 중력이라는 힘 자체의 세기만 생각해 보면 지구가 저를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나 제가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나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 없는 거죠. 간혹 그 물리학과에서 뭐 입시 같은 거 할 때 구술 시험으로 학생들 괴롭히는 문제거든요. 이게 젊은 학생한테 그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지 왜 지구는 사과로 안 떨어지나요? 라고 물으면 학생들이 정말 헤맬 때 그건 당연히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더 커서 그렇죠. 그럼 학생들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똑같아요. 지구가 사과를 당기나 사과가 지구를 당기나. 근데 질량 차이가 워낙 나니까 사과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중력은 왜 생기는 거예요?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잘 모릅니다. 그래요? 그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가설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를 프린키피아에 적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뉴턴의 동시대의 과학자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온갖 상상을 만들어내요. 근데 뉴턴은 왜 중력이 만들어지는지는 묻지 말아라. 나는 그것에 답하지 않겠다. 하지만 주어진 중력이 있을 때 모든 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설명하겠다. 왜? 라는 질문 대신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답하려고 한 거죠. 지금도 근데 밝혀낸 건 없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제 근데 그거를 그것도 설명하는 거죠. 끝까지 가면은 결국은 몰라요. 질량이 있으면 시공간이 휘거든요. 그건 오케이. 그러면 질문을 계속할 수 있죠. 질량이 있으면 왜 시공간이 왜곡되냐고. 어린아이가 계속 질문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까? 왜?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학이 마찬가지일 텐데 가장 극단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는 사실은 모른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렇습니까? 역시 오늘도 재밌습니다. 네, 물론 위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자신 없는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 중력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왜 우리가 예전에 그 학교에서 배웠던 볼링공하고 뭐 깃털 두 개가 진공 상태에서는 동시에 떨어지잖아요. 이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냥 상식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거운 게 당연히 빨리 떨어질 것 같고 가벼운 게 늦게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걸 네. 밝힌 사람이 갈릴레오잖아요. 갈릴레오가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설명드릴게요. 이건 제가 건드렸으니까 제가 먹겠습니다. 자, 가정. 무거운 게 그런 식으로 빵 잡고 가져가지 마시고 자, 가정이 뭐냐면 제가 건드린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 그 네. 가정이에요. 네. 그 다들 동의했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실험하냐면 무거운 걸 아래에 두고 가벼운 걸 둔 다음에 둘을 실로 연결해요. 묶었어요. 그러면 이 전체는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만 있을 때보다 더 무겁죠. 실로 연결하면 예, 둘이 한 덩어리. 그러네요. 예. 예. 그럼 얘가 더 빨리 떨어져야 돼요.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게 1번이에요. 네. 2번. 연결했어요. 그런데 얘는 빨리 떨어지고 싶잖아요. 무거우니까. 네. 근데 얘는 천천히 떨어지고 싶잖아요. 그럼 얘가 얘를 연결하기 전보다 떨어지려고 하는데 방해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느리게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1번과 2번이 모순이죠. 1번은 연결하면 전체는 무거워지니까 더 빨리 떨어진다. 2번, 무거운 거 위에 가벼운 게 있으니까 무거운 게 떨어지는 것에 운동이 방해가 되니까 아까보단 천천히 떨어진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서로 모순인데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진다라고 가정하면 1번하고 2번이 동시에 성립하게 돼요. 그건 모순이죠. 그럼 뭐가 잘못된 건지 하면 가설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밝혀냈어요. 갈릴레오가 사실 실험을 해서 피사 사탑에서 뭐 떨어뜨려 보고 찾았다라고 했고 얘기하는데 갈릴레오가 이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진다는 게 이상하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정확히 이 사고 실험이에요. 진짜 모르겠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해요. 와, 그 생각을 했어요. 대단하죠. 진짜 머리 좋다. 그걸 이제 아니, 그냥 제가 먹겠습니다. 실험하기 전에 그냥 이거 머리로 생각해서 알아낸 거 아니에요? 그것도 왜 갈릴레오가 드시고 하세요. 뭐라도 움직이면 영원히 움직인다라고 관성의 법칙을 처음 생각해냈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사고 실험은. 그래요? 말씀하신 질량에 상관없이 똑같이 떨어진다라는 게 사실 지구에서는 재현하기 어렵잖아요. 공기 저항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라면 같이 떨어질 텐데
달에 가면 지구와 달리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달에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폴로 우주인들이 중간에 재미 삼아서 잠깐 테스트를 한 적이 해봤어요? 네, 그래서 한 손에는 해머를 들고 한 손에는 깃털, 독수리 깃털을 갖고 가가지고 진짜? 달 위에서 이제 떨어뜨립니다. 어깨 높이에서. 근데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이제 우주인들이 갈릴레오 was correct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맞았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 동영상 유튜브에도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볼 수 있는데 찍었어요, 그걸. 예, 저는 처음 그거 봤을 때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두 개 같이 떨어지는 망치와 걸. 깃털을 떨어뜨려서. 근데 그 정면에서 제가 또 감동적이었던 게 그 실험을 하려고 나사에서 우주인들이 깃털을 거기까지 갖고 온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도 막 소름이 돋는. 굉장히 감동적인. 대단하긴 대단합니다.